부산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눈이기에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움츠러드는 것도 같아. 그것은 아마도 눈과 겨울이 지닌 이중적 속성 때문이겠지. 크리스마스. 지금은 본래의 종교적 의미보다는 연인들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날이 되어가고, 트리는 그들이 거니는 거리를 화려하게 빛내며 추운 겨울날 거리를 북적이게 한다. 홀로 연인들과 트리 사이를 거닐다 보니 어디선가 기타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거리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어딘지 모르게 오래되어 유행에 맞지 않는 트로트 음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흰 수염의 노인이 홀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까? 같은 시공간에 있지만 전혀 다른 감정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행인들은 노인의 연주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고, 나 혼자 이렇게 노인의 연주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애절함은 더해갔고 나는 더욱 그의 연주에 몰입해갔다. 론 라이더 또한 널리 알려지진 않더라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라도 노인의 연주처럼 자그마한 온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는 지난 에피소드에도 여러 번 나왔던 곳으로 나의 바이크 구석구석에 바로 이곳 사장의 손때가 묻어있다. 덕분에 서로 자주 보다 보니 이제는 제법 친해진 것도 같아. 오늘 이곳 주원모터스를 찾은 이유는 그동안 가벼운 작업에는 그냥 밥이나 한번 사라며 돈도 받지 않았던 사장이기에 정말 그의 말대로 밥 한 끼 사러 온 것이다. 이상하게도 초면이나 가깝지 않은 사람과는 이 돼지국밥을 같이 먹는 일이 거의 없다. 그만큼 돼지국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다. 밥만 먹고 헤어지기 아쉬워 차 한잔 곁들인다. 내게 나의 SR400 싱글 레이디가 소중한 바이크인 만큼 사장에겐 그런 소중한 바이크가 있냐고 물었더니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항상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허름한 바이크. 솔직히 고장난 바이크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다고 여겼었는데 참 그게 그의 보물이었다니. 혼다의 NSR 250R. 이게 키예요? 이게 포인트. 자랑스럽게 전자카드로 된 키를 꽂아 넣는 그의 모습에서 바이크를 향한 애정이 느껴진다. SR400의 킥 시동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킥 시동질. 마침내 깨어난 바이크가 희뿌연 연기를 내뿜는다. 환경 문제로 인해 4인정 바이크 일색인 요즘에는 보기 힘든 2T 같은 배기량의 4인정 바이크보다 2배 이상의 출력을 보여주는데, 특히 파워밴드라고 불리우는 특정 RPM 영역에선 마치 부스터가 터지는 것처럼 쭉 나가주는 게 그 매력이다. 하지만 엔진 내구성이 거의 소모품에 가까운 게 치명적인 단점. 그렇기에 사장은 이 NSR 250R을 정말 아껴 1년에 몇 번 타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가정이 생기며 들이닥친 현실. 그렇게 직업을 찾다가 좋아하던 바이크가 취미가 아닌 직업이 되었다고 한다. 그가 말하길 역시 좋아하는 것도 생업이 되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젊은 나이에 바이크 정비센터 사장이 되어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나와 비슷한 나이에도 벌써 전문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시간을 때우다 일어나려던 나는 우연히 옆자리에 노인이 펼쳐둔 잡지 글귀 하나에 발이 멈추고 말았다. 죄책감이 드는 건 왜일까? 지나간 한 해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던 밤, 론 라이더 3화에 나왔던 친구의 카페가 오픈 파티를 하는 날이기도 했다. 친한 친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날인 만큼 영하를 밑도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이크에 올라 칼바람을 뚫고 달렸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만났던 카페 마크 사람들도 파티에 온다는데
과연 그들도 바이크를 타고 올까? 그러고 보니 마크에 들리는 손님 한 분이 내 성대모사를 기막히게 잘한다는 소문이 들려왔고 나는 마크 사장에게 그분의 동영상 촬영을 부탁했다. 휘핑크림이 오랜 시간이 지나 다 사라지고 있다. 이것은 섞어서 먹는 것이다. 자, 그럼 식사 시작.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에 대한 첫 맛은 휘핑크림의 진한 단맛과 고구마 페이스트의 맛이 진하게 느껴진다. 자, 그럼 이제 나만의 시간에 빠져보도록 하겠다. 간과할 수 없는 현실. 이 커피잔의 이름은 카에라라고 한다. 제품을 뜯어볼까? 훌륭한 오디오 시스템. 하지만 훌륭하게 밀봉이 되어 있어 이만 포기하도록 한다. 어떤 대상, 사실, 사건의 본질은 본래의 것을 벗어나 관찰자의 눈에 비치는 순간 현상이 되어 왜곡되고 새로운 의미를 더해간다. 마치 크리스마스처럼. 방금의 성대모사도 론라이더가 가지는 다소 진지한 부분이 재가공되어 오히려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코미디가 된 것이다. 괜히 기분이 좋다. 우리 삶에 있어 오해와 왜곡이란 얼마나 큰 축복이던가. 친구의 카페 LCL부. 파티는 각자 가지고 온 목걸이들로 풍성했다. 아쉬운 점은 이 중 바이크를 타고 온 사람이 나 혼자라는 사실. 하긴 이 추위 속 장거리를 바이크를 타고 올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난 타고 왔지만. 돌아가는 길은 올 때에 비해 3배 가까이 더 추워져 있었다. 내 아무리 중무장을 했다지만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장갑의 헐렁한 손목 부분을 타고 들어와 나는 붉은 신호에 멈춰서서 장갑을 다시 내만질 수밖에 없었다. 푸른 신호로 바뀌었다. 뭐 하지만 이런 차도 잘 다니지 않는 시골길에 조금 더 서 있는다고 나쁠 건 없겠지. 이런 말하기 무섭게 차가웠구나. 백미러로 외눈박이 헤드라이트가 보인다. 이 추운 날에 나 말고 다른 바이크가 있을 리는 없고 아마 헤드라이트 한쪽이 고장난 자동차겠지. 신호에 멈춰서자 뒤에 헤드라이트가 가까이 다가온다. 바이크가 맞다. 아니 저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네요. 이제 추운 날인데. 이건 이분의 시각에서 본 조금 전 상황이다. 내가 장갑을 매만지던 그때. 그렇게 우리는 겨울길을 동행하게 되었다. 바이크를 짧지 않게 탔지만 달리는 내 모습을 누군가 촬영해주는 건 또 처음이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같이 달리니 추위도 느껴지지 않는 듯하다. 저기 잠깐 길가에서 이야기 좀 하실래요? 우리는 왜 이 추위에도 차가 아닌 바이크를 타고 나왔는지에 대해 묻고 답했다. 그는 추운 날에 바이크를 타는 이유는 사방이 꽉 막힌 차 안에서 운전할 때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답답해져 아무리 추워도 차라리 바이크를 타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스쳐 지나가기보다는 어디 들려 커피라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 오늘은 쓸쓸히 외롭던 달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밤.
따뜻한 커피에 몸도 마음도 부드럽게 풀린다. 길 위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신다는 것. 만약 평소에 따뜻한 부산의 밤길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났겠지. 역시 우리는 바이크 이야기를 했다. 그와 내가 타왔던 바이크에 대해 효성, BMW, 가와사키, 야마하. 한 여성 라이더가 도움을 요청했다. 배터리가 방전되어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강제 시동을 부탁하는 요청이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럼 둘이 함께. 걸렸다. 아 그리고 유튜브에서 론라이더 검색해보세요. 론라이더요? 예. 와 스킬 좋은데? 그러니까 론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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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만 못 건다. 예. 먼 길 조심해서 하세요. 예.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다음을 기약하며. 그럼 나도 이만.